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브스 대표 신용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8살 취준생 황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안에 들어가야 될 거는 당연히 자사의 이제 강점, 이런 걸 넣어야 되겠죠. 대행사로서의 강점이 뭐냐? 이게 진짜 많아요. 대행사로서의 강점도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대행사는 솔루션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혹은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일들을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광고주한테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네이버에서 우리가 검색 광고를 할 때 얼마 입찰하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지거든요. 노출되는 순위가 달라지는데 계속 경쟁이 붙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 여기 110원, 110원, 나 120원 이걸 막 계속 하면서 순위가 달라지고 이 순위가 달라짐에 따라서 광고주의 웹사이트로 들어오는 고객의 수가 달라지고 고객의 수가 달라짐으로 해서 낼 수 있는 매출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업종의 경우는 입찰 관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입찰 관리를 굉장히 거의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광고주가 그런 건 아니고 특별히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광고주들이 있어요. 퀵 서비스라든지 뭐 업무 시간에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상위 노출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매달려서 계속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프로그램이 입찰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솔루션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솔루션을 잘 만들어 놓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고 특정 업종에 대해서 굉장한 경험치가 많은 광고 대행사도 경쟁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쇼핑몰을 잘한다고 해도 병원의 원장님이 와서 우리 병원 마케팅 도와달라고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왜 못할까요? 옷장사에 대해서 그것만 봤으니까. 봤으니까 병원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하나 작성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제 뭐 옷을 판매한다? 그러면은 옷에 대해서 되게 제약이 심하진 않잖아요. 광고를 올리는 데 있어서.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법의 제약을 받아서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의료법 위반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다 알아야 되고 또 병원이라는 비즈니스의 특성도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옷을 잘 판매하는 마케터라고 해서 병원 마케팅도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점점 대행사들이 예전에는 우리 모두 다 잘한다. 우리 병원도 좀 해봤고요. 쇼핑몰도 좀 해봤고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부동산도 하고 대출도 하고 우리 다 했어요. 뭐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대행사들도 계속 이제 경쟁이 붙으니까 점점 자기들만의 강점을 내세우기 위해서 업종으로 특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뷰티 전문 대행사다. 우리는 패션 전문 대행사다. 우리는 병원 전문 대행사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하나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이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크리에이티브 단순하게 해석하면 창의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의성? 그죠, 창의성이죠. 예전에 디지털 마케팅 말고 예전에 이제 TV 광고가 주력일 때는 이 크리에이티브가 사실 뭐 광고 대행사 역량의 뭐 대부분을 다 차지했죠. TV 광고물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게 만들 것이냐, 광고주의 메시지를 그 안에 다 집어넣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창의성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크리에이티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는 디지털 마케팅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중요도가 덜해진 건 사실이에요. TV보다는 훨씬 덜 중요해졌어요. 디지털 마케팅으로 넘어와서는 크리에이티브보다는 분석하고 시도한 내용 분석해서 개선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기존 매스미디어 마케팅에 비해서 디지털 마케팅이 가지는 다른 차별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 디지털 마케팅에서도 가면 갈수록 영상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디지털 마케팅에서도 이제 이 크리에이티브의 능력이 또 많이 필요해지게 돼요. 제안서 작업을 할 때는 대행사가 자신의 이제 강점이 이제 어떤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해서 넣기도 한다. 이거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려운 용어 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RFP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RFP라는 영어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 Request for Proposal이에요. 광고주 입장에서 대행사한테 우리에게 맞는 전략을 제시해라 라고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대행사 입장에서 아까 설명했듯이 광고주에 대해서 뭘 알아야 제대로 된 전략을 설명하지. 광고주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면 그냥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일관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광고주는 지금 상황에서 나는 지금 당장 회원가입을 늘려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당장 단기 매출을 높여야 되는데, 혹은 지금 곧 이제 우리가 이벤트를 벌리니까 이벤트 참여자를 높여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니즈에 대해서도 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했는지, 광고주 입장에서 예산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리고 이거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어디까지 잡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광고 대행사한테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 광고 대행사가 이제 그 내용을 참조해서 그게 딱 맞는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광고 대행사를 만나려면 내가 좋은 광고주가 돼야 되고, 또 좋은 광고 제안을 받으려면 내가 준비를 잘 해서 여기에 맞는 제안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 우리에게 맞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상황을 광고 대행사에게 그 기술한 내용, 이걸 RFP라고 해요. 그래서 규모가 좀 큰 광고주들은 이 RFP를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서 광고 대행사들에게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대행사들이 이제 입찰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가 입찰을 하기 전에 먼저 공유하는 자료가 RFP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규모가 작은 데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죠. 그냥 야, 너네 전문가라며, 전문가니까 우리한테 맞는 거 좀 알아서 잘 제안해 줘봐,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광고주가 광고 마케팅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잘 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차피 광고주는 광고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상품을 제대로 생산하고 서비스하고 고객 관리를 하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일들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고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아웃소싱, 즉 광고 대행사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정말 광고 대행사가 나의 좋은 파트너가 돼야 되는 거죠.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대행사를 만난다는 것은 광고주 입장에서 큰 경쟁력이 돼요. 경쟁사에 비해서 큰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좋은 광고 대행사를 만나기 위해서 꼭 광고주가 이런 광고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논리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올바른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올바른 요청을 해야 적합한 제안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머릿속에 들어오긴 들어와요. 취업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